안녕하세요. 5월 12일 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소비자 불안이 커지며 자동차 여행객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일시 인하하며 무역전쟁에 잠시 휴전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마스와의 인질협상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한 트럼프 외교에 이스라엘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공기를 무상 제공하려는 계획이 드러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회담에 찬성한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과 발표한 휴전 요구를 하루 만에 뒤집으며 외교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식 절약 정책이 오히려 기관 마비와 재정 적자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틱톡, 왓츠앱을 통해 이민자를 노리는 가짜 변호사 사기가 급증하며 일부 피해자는 수만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돌입해 1강 1중 1약 구도 속에 새 후보가 전국을 누비며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뉴욕에선 디자이너들이 집을 쇼룸 삼아 손님을 맞이하는 살롱형 쇼핑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 대신 신경 차단과 색전술 등 비수술 치료법이 관절염 환자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불씨를 지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인의 휴가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하람 리포터,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3,940만 명의 미국인이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반면 항공 이용객은 361만 명으로 증가폭은 1.7%에 그쳤습니다. 비행기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무역전쟁 여파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항공권 가격이 평균 $850로 상승한 반면 휘발유는 4년 만에 최저가 수준이라 차량 여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최근 항공 안전 논란도 영향을 미쳤고요.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도 달라졌다고요? 네, 주식시장 하락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가 해외여행 수요도 줄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이상 드는 럭셔리 여행 상품 문의는 작년 대비 최대 20%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미국 휴가 풍속도까지 바꿔놓은 트럼프표 경제정책, 그 파장이 만만치 않네요. 이하람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격화되던 무역전쟁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양국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취재기자 유미정 리포터 연결합니다. 네, 이번 합의는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겨왔던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30%까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25%의 관세를 10%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 90일간의 관세 완화 조치를 상호 개방, 지속적 소통, 협력,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최종적인 무역협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충돌 완화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핵심적인 구조적 갈등은 남아있고 이번 회담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글로벌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협상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유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해 미국인 인질 예단 알렉산더를 조건 없이 석방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번 중동 순방에서도 이스라엘을 제외 이스라엘 내에서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선 우린 미국에 올인했는데 이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3년 된 보잉 747 항공기를 임시 에어포스 1으로 기증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SNS에서 이를 공짜로 받는 비행기라며 긍정했죠. 하지만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수령을 금지한 헌법 보수 조항 Emoluments Clause 위반 소지가 크다는 윤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리 전문가들은 400만 달러짜리 비행기를 대통령이 받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특히 트럼프가 카타르 왕실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직접 회담 제안에 찬성하며 유럽 정상들과 함께 발표한 30일 무조건 휴전 요구를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젤렌스키는 휴전 후 회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푸틴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프랑스, 독일은 총성 없는 대화만이 평화의 시작이라며 트럼프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돌발 행보에 미국 내 특사조차 당황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효율화 조치가 오히려 전방위적인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범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환경보호청 EPA와 해양대기청 NOAA의 주요 연구는 예산 승인이 지연되며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DOGE, 정부 효율국은 사회보장 우욱 직원들의 카드 한도를 $1로 제한, 기본적인 사무용품조차 자비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행정 축소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부 규모는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만 재정 적자는 1,96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은 각각 390억 달러, 180억 달러씩 늘었고, 사회보장 메디케어 지출은 1.5조 달러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2017년 감세 법안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세가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재정책 연구단체는 현재 미국 재정은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 몇 초 당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아끼겠다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과는 행정 혼란과 재정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윤범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저작권 청장 시에라 펄머터를 이메일로 해임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발표한 AI와 저작권 충돌에 대한 100쪽 분량의 보고서 직후 벌어진 일로 내부에선 AI 비판이 해임 이유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중입니다. 앞서 국회 도서관장 칼라 헤이든도 트럼프에 의해 해임됐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노리는 SNS 기반 이민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출신의 라미레즈 씨는 틱톡에서 변호사를 찾았다가 가짜 계정에 개인정보와 돈을 빼앗길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법정 영상, 위장된 왓츠앱 연락처, 유료 광고까지 동원해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리고 접근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2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플랫폼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다국어 컨텐츠 대응, 인증 기능 강화, 피해자 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7명의 후보가 전국 유세에 돌입했으며, 현재 구도는 1강 1중 1약 체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탄핵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권 교체론을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는 시장 민생 행보와 보수 결집에 주력하고,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미래를 키워드로 차별화된 젊은 보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새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경제 정책을 두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차갑고 비싼 럭셔리 부티크 대신
디자이너들이 아파트를 쇼룸으로 개방해 손님을 집처럼 맞이하는 살롱형 쇼핑이 뉴욕에서 확산 중입니다. 직접 커피를 내주고 옷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빠른 소비보다 느린 공감을 중시하는 흐름입니다. 패션계의 과잉 생산과 획일화에 지친 디자이너들과 소비자들이 개성있고 따뜻한 쇼핑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미국인은 3천만 명 이상. 하지만 회복이 오래 걸리고 사망 사례도 있는 전면 인공관절 수술을 꺼리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차단하거나 이상혈관을 막는 비수술 치료법들이 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경절제, 고주파 치료, 혈관 색전술은 회복도 빠르고 일부는 보험 적용도 가능하며 향후 인공관절 수술도 여전히 선택 가능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하죠. 오늘 한 계단씩 힘차게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